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느리거나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부모님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병원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부모님들께서 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체 협응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 신체 협응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체 협응력이 정확히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 얼마나 유연하고 민첩하게 상황에 맞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신경과 근육 그리고 관절 등 여러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연결성이 얼마나 조화롭고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신체 협응 능력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아이 발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체 협응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현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신체 협응이 잘 안 된다, 뭐 잘 된다 이런 걸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냥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같은 연령대의 또래와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은요, 대부분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즉, 뇌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CP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20살까지는 꾸준히 자라나기 때문에 뇌가 내리는 명령어도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더 세밀해집니다. 그러니 신체 협응 능력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교해지는 것이고요. 그 예로 3살 아이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신체 협응 능력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흘리면서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체 협응 능력은 나이 차이가 이제 뭐 많이 차이 난 사람들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 그저 또래랑 비교해서 더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나기를 운동신경이 없는 흔히 몸치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도 신체 협응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키가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운동신경도 좀 좋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보통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경우 신체 협응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 협응 능력이 언어 발달, 뭐 사회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어린 나이에는요, 신체 협응 능력이 언어 발달과 사회성과도 관련성이 꽤 높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체의 운동 능력은 뇌가 명령을 내려서 가능한 것인데 따라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것은 뇌 발달이 더디게 이루어진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운동 협응 능력이 또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면 언어나 사회성처럼 뇌 발달과 관련한 기타 영역들의 발달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사회성이 좀 부족한 성인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것도 신체 협응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점은요. 위 이야기는 소아청소년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신체 협응 능력이 성인의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과는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어린이들은 아직 뇌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과도 큰 관련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 레고 블럭이 집에 딱 3개만 있다. 그러면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고 블럭이 집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없어진 거 표시도 안 날 뿐더러 하나 없는 블록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체 블록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만들게 하는데 보통 아무 지장을 주지 않죠. 이런 원리는 뇌에도 동일하게 작동을 해서요. 성인이 될수록 뇌는 점차 더 정교하게 분화되기 때문에 설령 핵심 운동 영역 부위가 남들보다 조금 약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뇌의 영역들이 다채롭게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을 벗어난 다른 특성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뇌가 아직 단순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기타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체 협응력을 키워주는 게 언어 능력이나 사회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키워주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무조건 연습하면 늡니다. 많이 할수록 많이 쓸수록 무조건 이전보다는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이 신체 협응 능력이 더딘 자녀를 볼 땐 속이 답답해서 혹은 빨리 어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 신체 협응 능력이 느린 아이들은 물건을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발을 찢는다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들로 아이들의 연습 시간을 주지 않고 부모가 대신해서 여러 행동들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신체 협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몸 쓰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욱 안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거든요. 왜 우리도 잘하는 것은 하기 쉬우니까 더 많이 해서 점점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건 안 하니까 더 못하게 되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요리를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요리는 점점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 점점 더 못하고 결국 지금 포기하고 사는데 협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유독 공놀이가 어렵고 신발 신기가 어렵고 반찬 짓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계속 잘 안 하려고 하면서 엄마가 해줘 하기 싫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도 요리를 못 하시는군요. 저랑 같네요. 최대한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싫어하는 마음은 10분 이해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서둘러 대신해주는 일만큼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만 합니다. 몸이 재발라야 사람이 좀 세련돼 보이고요. 다 떠나서 아이들 세계에서는 놀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할 때 더 재미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성으로도 이어지고 무엇보다 몸이 좀 재발라야 덜 위험합니다. 계속 부딪혀서 온몸에 멍이 들어있거나 그릇 들고 오다가 깨고 라면 냄비 들고 오다가 엎고 그런 위험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협응은 반드시 연습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협응력이 낮은 아이라면 분명히 운동을 재밌어 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같이 배우는 아이들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신체 협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사실 아이도 부모도 고생하지 않고 신체 협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생을 수반합니다. 근육을 키울 때 고통이 수반되는 것처럼 신체 협응 능력은 시간과 에너지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뇌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여러 영역의 성장으로 이어나가질 수 있어서 우리에 비해서 효율성이 참 좋고 그 효과가 큽니다. 네. 최대한 운동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떠올리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달리기, 수영, 줄넘기, 축구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집에 갈 때 집이 아파트라면 계단으로 집을 오르내리기 주말이면 공원이나 산에 가서 뛰어도 다니지만 그곳에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이용해보기 또 어디 나갈 때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시키셔서 아이가 좀 직접 옷을 입고 신발 신는 기회를 최대한 늘려주시기 밥 먹을 때도 영상 안 보여주시고 눈으로는 똑바로 반찬 보면서 집을 수 있게 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집에서 소도구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밸런스 보드라고 반구형이나 작은 시소처럼 생겨서 그 위에서 흔들거리면서 균형 잡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네, 봤어요. 예, 이런 소도구들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셔도 좋죠. 이제 물론 시켜보시면 서로 고생이 너무 많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협응 능력이 더디기 때문에 안 할래, 그만할래, 엄마가 해줘 이런 징징징에다가 아예 엄마 아빠한테 딱 안겨가지고 부모 진을 다 빼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네. 또 사실 아이 키워보면 특히 아이가 둘 셋이면 더욱 아침에 5분 더 일찍 준비할 시간이 참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둘러서 가방은 엄마 어깨에 메고 있고 아이 잠바는 엄마가 들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주섬주섬 입혀주고 있고 신발은 그냥 구겨서 신고 나온 채로 유치원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되기가 일수인 것. 뭐 당장 저희 집에서도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네. 그러나 10번 중 1번이라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준다면 또 아이의 성장은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것을 반드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0358님이 부모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냥 화가 나요. 왜 너만 못하니?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정상 발달이고 큰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신체 협응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가전제품은 거거익선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신체 협응 능력이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신체 협응 능력이 좋을수록 우아합니다. 발레 하신 분들 걸어 다니시는 것 보면 자세나 몸놀림이 참 세련되었거든요. 그런 뭔지 모를 미묘한 부분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이미지가 생각보다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유익이 됨은 우리가 사실 꽤나 느껴봤을 겁니다. 어머 김 팀장님 이런 쾌남의 이미지가 어떤 뚝딱거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날렵한 신체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신체 협응 능력이 좋으면 좀 성숙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리더십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묘한 것들 말고도요. 협응 능력이 좋은 경우 일상이 좀 더 본인에게 수월합니다. 덜 힘들이고 움직임을 해내니까 체력 소모도 적고요. 또 운동도 여러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신체나 정신 건강에도 좋죠. 따라서 모든 아이들은 최대한 많은 몸놀림을 통해서 신체를 더욱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공부보다도 아이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더 큰 자산이 된다고도 봐요. 또 공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부도 협응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또 도움을 또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가 공부와 운동은 좀 별개로 보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공부와 운동 모두 뇌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서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같이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협응 능력이 발달돼 있는 아이들은 좀 유연하게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위트 있게 좀 풀어나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건 보통이건 현재 조금 빠르던 모든 아이들은 최대한 신체 협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운동을 꽤 많이 시키는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언제까지는 운동하길 권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운동량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네.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 찍어놓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막 아침마다 조깅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유튜브 뒤로 막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해준다면 이 좋은 국력을 더욱더 많이 신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늘 믿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신체 어떤 협응 능력, 운동 이런 것들은 평생 해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이들의 뇌는 20살까지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협응 능력도 점차 정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반대로 뇌가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협응 능력 역시 점차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느리게 걷게 되시고 설거지 조금 늦게 하시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노화를 최대한 막고 내 삶의 주도성을 최대한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것, 이 모두에도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평생 운동은 습관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살 버릇 80까지 가니까요. 우리 아이들 운동을 최대한 많이 시켜볼게요. 네. 오늘은 아이 발달에 중요한 신체 협응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스테이시의 에이셉.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 손녀가 24개월인데요. 달릴 때 앞으로 자꾸만 넘어질 것 같은 자세로 뛰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로 달릴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답을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개월이 달린다 그러면 일단은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걷는 것도 좀 미숙한 나이거든요. 뒤뚱뒤뚱 거려요. 그래서 앞으로 좀 넘어질 것만 같은 자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발라질 것입니다. 마치 그 아가 새끼 뭐 얼룩말 이런 아이들 태어나는 거 뭐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면 걔네도 휘청대면서 이제 나오지만 또 곧 잘 뛰어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능숙하게 될 것이니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7733님, 첫째 아이가 올해 학교에 들어갔어요. 유독 운동할 때 뭔가 단단한 느낌이 없고 휘청이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피아노를 배웠는데 진도가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것도 눈손 협응이 안 되는 걸까요? 결국 그만두긴 했는데 이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남자 아이라서 사회성이 운동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셨어요. 네, 그 남자애들 중에서도 성향이 다 다르니까 이제 뭐 꼭 운동을 잘해야지 남자애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삶에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이제 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그 운동 능력들이 중요한데요. 일단 피아노 할 때 이제 눈손 협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사실은 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느려서 예체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요.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전공시킬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못해서 시켰습니다. 못해서 시켰고 이제 못할수록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피아노 배울 때에도 눈손 협응도 중요한데 이 코어 힘, 이 허리의 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앉아서 오랫동안 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아이가 뭔가 단단한 느낌이 없고 휘청거리는 느낌이라면 코어 힘을 길러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 그룹 운동들, 축구 이런 것들에서 언제 공이 들어올지 모르고 누가 나를 칠지 모르는 이런 운동들은 조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줄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응 능력을 키워주시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여자 7세 조카가 줄넘기 등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을 너무 싫어합니다. 책 읽기만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운동하도록 유도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만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책 읽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지금 운동이 조금 어렵고 책을 읽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까 7733님 자녀분처럼 조금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는 아이일 때가 많아요. 책 읽기는 내가 그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장면들을 예측해 나가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이 그렇지가 못해요. 하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다리에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발레라든지 아니면은 리듬 체조 이런 것처럼 키즈 요가도 좋고요. 다음 과정들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이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에서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보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